여러분,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나는 원래 그래. 돈이 어딨어. 나중에 할게. 만약 이 세 문장 중 하나라도 자주 쓰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세 가지 입버릇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 학벌도, 재능도, 심지어 초기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버릇이었어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만들고 그 사고방식이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결국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하는 말의 약 80%는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동화된 언어 패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세 가지 입버릇과 부자들의 언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버릇, 나는 원래 그래입니다.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해. 나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나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 이 문장의 핵심 단어는 바로 원래입니다. 원래라는 단어는 강력한 마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고정된 존재로 만드는 마법이죠. 나는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드웨 교수가 20년간 연구한 결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을 회피하고 실패를 개인의 무능함으로 받아들이며 결과적으로 성장이 멈춘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친구 A씨는 항상 나는 원래 영어를 못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 기회가 왔을 때도, 연봉이 2배인 외국계 기업 제안이 왔을 때도 나는 원래 영어를 못하니까 라며 거절했죠. 반면 제 다른 친구 B씨는 영어 실력이 A씨와 비슷했지만 나는 아직 영어가 서툴러라고 말했습니다. 아직이라는 단어 하나의 차이였죠. B씨는 그 기회를 잡았고 처음엔 힘들었지만 6개월 만에 업무 영어를 마스터했습니다. 지금은 연봉이 3배가 됐고요.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아직 그걸 배우지 않았어. 나는 그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어.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변화하고 있어. 이걸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은 노력과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빌 게이츠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 배운다. 워렌 버핏도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5시간씩 책을 읽으며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은 그들의 사전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원래라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원래 그래를 나는 아직 그걸 못해. 하지만 배울 수 있어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를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어로 단어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대로 열립니다. 이제 두 번째 입버릇을 살펴볼까요? 바로 돈이 어딨어입니다. 돈이 어딨어? 그걸 어떻게 해?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할게. 우리 집은 원래 가난해서. 이 말의 핵심은 결핍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샌딜 멀레이 나다는 그의 저서 결핍의 경제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결핍 그 자체보다 결핍에 대한 생각에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쓴다. 돈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당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죠. 제가 아는 시구는 항상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담배값으로 한 달에 20만 원, 술값으로 30만 원, 배달음식으로 40만 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1년이면 1,080만 원입니다.
반면 D씨는 월급이 C군보다 적었지만 어떻게 하면 종잣돈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작은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1년에 1,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월 수익이 500만 원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작게라도 지금 시작해보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시작할 때 거의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친구 집 소파에서 잘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찾아냈습니다.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는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부자들은 자원이 아니라 자원 충족성에 집중합니다. 즉,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이 없으면 효율을 높이고, 기술이 없으면 배우고, 인맥이 없으면 가치를 제공해서 만듭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돈이 어딨어 라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이렇게 바꿔보세요. 돈이 어딨어를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만들 수 있을까로, 여유가 없어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로, 불가능해를 다른 방법은 없을까로, 질문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입버릇입니다. 바로 나중에 할게죠. 나중에 할게. 다음 달부터 할게. 조건이 맞으면 그때 할게. 이 말의 핵심은 미루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지연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지연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0%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두 가지를 잃습니다. 첫째, 복리의 힘을 잃습니다. 투자든 공부든 사업이든 가장 중요한 건 시작 시점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복리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기회의 창을 잃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2010년 제 친구 E씨와 F씨는 모두 비트코인에 대해 들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한 개에 1달러도 안 했죠. E씨는 나중에 더 알아보고 투자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되어서야 2만 달러에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F씨는 일단 소액이라도 지금 사보자고 말했습니다. 1,000달러를 투자했죠. 그 돈은 2026년에 7만 달러가 됐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G씨는 10년 전부터 언젠가 블로그를 시작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시작 안 했습니다. H씨는 10년 전 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방문자가 10명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블로그는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언제 시작했느냐였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일단 작게라도 지금 시작하자.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고 수정하자. 1%라도 오늘 진전을 만들자.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을 시작할 때 완벽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차고에서 책 몇 권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했죠. 나중에 완벽하게 준비해서가 아니라 일단 시작하고 개선하자였습니다. 마크 저크버그도 페이스북을 처음 만들었을 때 버그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출시하고 고쳐나갔습니다. 실리콘밸리에는 70%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70%만 준비되면 일단 시작하라는 거죠. 나머지 30%는 실전에서 배우면서 채워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 준비하려고 하면 영원히 시작 못하고 준비하는 동안 기회가 사라지고 실전 경험을 못 쌓기 때문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나중에라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중에 할게를 오늘 10분만이라도 시작해보자로. 조건이 맞으면 지금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로. 완벽하게 준비해서를 70%만 준비하고 일단 시작하자로. 가장 좋은 시작 시점은 항상 지금입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입버릇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나는 원래 그래는 변화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둘째, 돈이 어딨어는 결핍에 초점을 맞춥니다. 셋째, 나중에 할게는 행동을 지연시킵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통제권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래는 유전자나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돈이 어딨어는 환경이나 운 탓으로 돌립니다. 나중에 할게는 시간이나 조건 탓으로 돌립니다. 결국 모두 내 탓이 아니야라는 변명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외부 통제성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인생이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거죠. 반대로 부자들은 내부 통제성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30년 종단 연구에 따르면 내부 통제성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수입이 평균 67% 더 높고 건강 상태가 더 좋고 인간관계 만족도가 더 높고 행복도가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21일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습관을 바꾸는데 평균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1단계, 자각하기입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3가지 입버릇을 적어두세요.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체크하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했는지 세어보세요. 2단계, 멈추기입니다. 해당 말이 나오려고 할 때 3초간 멈추세요.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이 말 대신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자문하세요. 3단계, 대체하기입니다. 부자들의 언어로 바꿔 말하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4단계, 주변에 선언하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세요. 나 이제 이런 말 안 하려고 해. 서로 체크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추가 팁을 드리자면 매일 저녁 오늘 나온 말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5분만 가지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나? 부자처럼 말한 순간이 있었나? 내일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말을 바꾸세요. 나는 원래 그래를 나는 변할 수 있어로, 돈이 어딨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로, 나중에 할게를 지금 시작하자로. 이 3문장만 바꿔도 여러분의 1년 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자처럼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입버릇이 무엇인지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